해병특검이 청구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열고 함께 영장을 청구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심사는 오후 5시에 진행합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함께 열립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최근까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여러 차례 파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 당시 부대 최고 지휘관으로 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환한 핵심 인물입니다. 당시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한 책임자로 지목됐지만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임성근은 피해자 최상병 등 해병 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에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게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을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실제 검경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자에서 빠졌지만 특검은 추가 수사 끝에 새로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시도가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는데 특검 조사를 받은 배우 박성홍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참고인 진술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박 씨는 특검 조사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해병 순직 당시 수색 현장을 지휘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 11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병특검이 소환 통보한 날짜를 3일 앞둔 지난 20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구치소 방문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특검은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어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 씨는 또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여전히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만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병특검의 소환 조사에서 400번 가까이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했다는데 특검은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번 달에만 순직해병특검팀에 2차례 출석하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던 임 전 사단장은 조사실에 들어가선 입을 굳게 닫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일과 11일 조사에선 특검이 560여 개의 질문을 했는데 총 398번 진술 거부권을 썼습니다. 해병대 수사단, 경북경찰청 조사, 대구지방검찰청 조사, 그리고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제가 수도 없이 같은 질문을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헌법과 또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 권한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 뒤에는 조사 내용을 녹음해 150쪽 분량의 문서로 정리한 내용을 온라인 카페 등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조서 전문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을 외부로 알린 셈인데 신문을 한 검사가 객관 의무를 어기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해병특검 측은 조사 내용을 녹음하고 불특정 다수의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공개한 조서가 편집됐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해병특검법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검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하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추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이첩된 초동조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조태열 전 외교장관도 20일 소환해 압수물 포렌식 선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 해병특검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의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현장 지도 당시 이용한 차량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답을 피하면서 검사가 기초적인 사실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브리핑 등에서 억울하다며 신속한 처분을 희망한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대면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